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 4곳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의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12년 만에 강남 그린벨트 해제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던 강남 현장은 예상외로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내 토지 소유주들 그리고 그 인근의 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던 땅이 개발된다는 기대감 반, 그리고 혹시라도 보상 금액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반이라고 합니다. 12년 만에 해제되는 강남 그린벨트, 향후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이 일대의 향방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바꿔드릴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장이 완전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위주, 수도권 위주, 그리고 아파트 위주의 시장이었다면은 그 흐름이 바뀌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선호해 오던 그런 곳에 투자를 했다가는 바뀐 흐름에 옮겨 타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바뀔 때에는 투자를 선택하는 그 결정을 매우 중요하게 조심해서 잘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때 전문가의 이런 방송 그리고 상담 같은 거를 직접 해보시면서 내가 이 흐름 이런 때 바뀔 때 어디를 투자해야 하나. 실제 지금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아파트는 지금 서울도 불안하고 지금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투자해야 할지를 몰라서 투자는 해야겠는데 어디를 투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런 흐름이 바뀔 때는 그 흐름을 올바르게 읽고 그래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강의도 그 흐름으로서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궁금하시면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흐름이 바뀔 때 그 흐름들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산을 훨씬 더 크게 불리기도 하고 잘 갖고 있었던 걸 까먹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이 변화되는 지점에서 정말 좋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을 보면 딱 그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좀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매 시장도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내놓은 건데요.
낙찰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매물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체 이런 문제들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의 비밀 과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투자는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주는 분이 있어야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 내 뒤에 돈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느냐? 그거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막차다. 막차 대출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막차를 끊는다라는 뉴스를 지금 많이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막차라면은 뒤에 올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겠죠. 물론 내년에 새롭게 나온다고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막차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내가 막차라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조심하셔야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 부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 뒤에 돈이 많아지느냐? 아니면 내 뒤에 오실 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질 거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겨울이 오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만 겨울입니까?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특이상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자, 똑같이 올해 나온 뉴스입니다. 올 가을에 다 같이 나온 뉴스인데 자, 이상 고온 때문에 가을에 벚꽃이 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 이상 고온은 어떻게 되냐? 이상 고온이 와서 따뜻해진다고 해서 자, 투자의 꽃이 피었어요. 투자의 꽃이 피었으면은 자, 겨울이 지금 시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훈풍을 불어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이렇게 투자의 꽃이 피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상기후 때문에 꽃을 피운 나무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꽃이 필 때 다른 나무들은 꽃망울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미 꽃망울을 터쳐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꽃을 못 피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 원래는 지금 떨어져야 할 이런 아파트 시장에 이상 훈풍을 불어넣어준 그런 것 때문에 핀 서울 아파트 투자 시장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했죠. 돈이 들어와야 한다. 돈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 돈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들어올 것인가. 자, 그래서 자, 23년, 24년 정부가 돈을 풀었죠. 돈을 막 풀었습니다. 자, 그렇게 돈을 풀었고 언론에서는 열심히 집값 오른다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자, 그렇게 해서 정책자금 대출로 집값이 올랐지만 23년에는 원래 정책자금 대출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돈을 빌렸고 그랬는데 24년인 올해는 정책자금 대출보다 적게 돈이 풀리면서 벌써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가면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효과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새로운 타겟층, 어찌 보면 새로운 먹잇감을 노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먹잇감이 뭐냐? 제가 이것을 예를 들자면은 자, 소득이 8,500 이하, 연소득 8,500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7,500 이하 이런 소리가 나와요. 자, 여태까지 서민을 위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이라고 했는데 연소득 8,500만 원이면은 이게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정부의 꼼수라는 겁니다. DSR을 빠져나가는 정부의 꼼수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소득이 8,500만 원 정도 되면은 상위 10%, 7,500만 원도 상위 15% 위에 있는 상당히 자, 저소득층도 아니고 이제 서민도 아닌 그런 소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새로운 미끼를 던진 겁니다. 덫을 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서민들한테 자, 수건에서 물을 쥐어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수건에서 약 10등분을 해서 상위 원래대로라면 수건을 이렇게 쥐어짤 때 이렇게 물이 나올 때 이 손에 쥐고 있는 부분은 아직 물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물이 남아 있는 상위 10%까지 수건을 더 옆으로 쥐어 잡은 다음에 상위 10%까지 쥐어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랬는데 정부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 지금 이창용 한국 총재께서 이번에 새롭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집을 이제는 사지 말고 투자하자. 자,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새로운 타겟 먹잇감을 또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실수요자가 연소득 8,500 이하 되는 그 층까지 수건 아까 잡은 위치를 더 늘렸다면은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타겟층이 가난해진 모습이 보이시죠? 어떻게 되느냐? 1억, 2억 갖고도 투자한다고 하면은 여태까지는 상위층 위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늘려 잡았다면은 이번에는 하위층 1억, 2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늘려 잡아서 쥐어짤 수 있는 부분을 더 늘린다. 이 얘기는 뭐냐? 부동산은 내가 투자한 시장에 어떻게든 돈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득을 보고 사업성이 늘어나니까요.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창용 한국 총재께서 그동안 그래도 맞는 소리 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금융권과 그리고 건설 업계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타겟층을 먹잇감을 더 폭을 넓혀 잡았다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쥐어짠 거기 때문에 넓혀 잡는다고 해도 효과는 해가 갈수록 23년보다 효과가 줄었습니다. 금융정책이. 24년은 23년보다 줄었습니다. 자, 1억, 2억 하는 이 돈을 이렇게 끌어온다고 해보세요. 어떻게든 쥐어짜는 겁니다. 그러면은 24년보다 25년에는 그 효과가 이게 적용이 되더라도 더 적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3년보다 집값 오른 게 22년에 효과가 24년에 적었고 24년보다 25년에 효과가 더 적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 돈이 들어올까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까요? 자, 괜히 미국의 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가 지금 1,500원까지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빠져나가겠습니까? 자, 오늘도 주식시장 롯데도 그렇고요. 오늘 롯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대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간대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겠습니까? 돈이 없는 분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분이 더 많아질 상황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은행이 자금줄이 막혀요. 자, 은행이 자금줄이 막히면은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는 정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층을 찾아서 돈을 어떻게든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에 돈을 넣어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SK, KT, 그다음 네이버, LG까지 각 회사들이 굵직굵직한 회사들부터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감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50년 만기 뭐 30년 만기 뭐 이렇게 장기로 싸게 이렇게 막 돈을 빌려서 이번에 집을 사셨던 영끌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감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사태가 더욱 가속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을 닫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감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갚을 수 없는 사태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오늘 시장 멘트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심상치 않게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빚을 내서 빚을 갚아가면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돈을 갚을 수 없게 됐어요. 자, 그럼 은행은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집을 경매 들어옵니다. 은행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자, 이게 더 심해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빚이 있는 시장,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이런 빚이 있는 시장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경매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빚이 문제가 되는데 전세가 있는 시장들은 특히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갭 투자 쳐다보지 말라 말씀드렸고, 자, 문제는 뭐냐? 갭 투자만이 아니라 자, 재건축 시장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뭡니까? 빚이 막히게 되면은 PF를 일으킬 수 없게 되면은 여태까지 건설사들이 아주 쉽게 자기 분담금 3%에서 5%만 갖고 빚을 일으켜서 내 돈 아닌 거 갖고 남의 돈 갖고 빚을 갖고 건설을 하고 사업을 했었다면은 자, 지금은 자기 자본금 20%를 갖고 있어라 이렇게 엄격해진다면은 역시 건설사들은 제대로 사업을 일으킬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집을 사신 분들만이 아니라 건설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건설사들도 또 이렇게 해고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건설 시장 우르르르르 도미노가 나오겠죠. 어디에서? 빚이 많은 시장에서. 자, 그런데 빚을 이 2년 동안 가장 빚을 많이 쌓아놓던 곳이 어디예요? 서울 수도권, 그것도 아파트 시장들. 자, 그래서 제가 자, 빚이 있는 시장, 전세 있는 시장,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중에서 서울 아파트 빼고 나머지는 다 조정받았어요.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만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아파트가 나중에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저는 지방의 아파트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더 빨리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자, 미리 꽃을 피웠기 때문에 꽃망울을 터쳤기 때문에 이상기후라는 훈풍을 돈을 정책 자금을 서울 아파트 시장에 넣어줬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이상기후에도 꽃을 투자라는 꽃을 피웠다면은 겨울을 대비해서 그대로 버티고 있던 오히려 지방의 아파트들 조정받은 시장들은 나중에 다시 봄이 왔을 때 올라가는데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그대로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게 미리 꽃망울을 터친 시장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상기후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투자한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파트 투자 못하고 어디 지금 경제 위기 오는데 어디 투자해야 돼요? 투자할 곳이 만만치 않은 투자할 곳 찾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했죠.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장을 찾으셔야 한다. 자, 그러면은 돈이 앞으로 들어오는 시장은 AI, 전 세계가 지금 AI 때문에 투자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자, 미국의 가장 굵직한 기업 중에 하나인 MS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1,000억 달러, 약 140조를 무려 28년까지 앞으로 지금 벌써 거의 올해 다 지났으니까 25년, 26년, 27년, 28년 4년 동안 약 140조가 투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15년 동안 210조 이상, 그 다음 구글도 1조 5천억 원 이상을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퍼붓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시장에 돈을 퍼부으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자, 겨울이 오고 있어요.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겨울이라는 시기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겠죠. 제가 일부러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동백꽃을 이렇게 찾았는데 자, 보통의 부동산 시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벚꽃과 마찬가지로 계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 오더라도 자, 이렇게 돈이 이렇게 투입되는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시장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지금의 시대 흐름에 언제 꽃을 피우는 게 있는가, 그 산업이 있는 시장이 무엇인가를 제가 항상 계속 요번 강의 때마다 AI와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친환경 부분과 그리고 그런 시대 흐름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조선과 방위 산업 이런 쪽이 들어가는 부동산 시장, 이런 산업들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주의 깊게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남의 조선업 라인을 여러분들께 그렇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서울 수도권 시장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지방이 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AI 때문에 지금 가장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시장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간 20조 시장이 풀린다. 앞으로 3년간 20조가 들어가는 시장이 AI 때문에 건설업계 판도가 바뀐다. 이게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렇게 전라남도로 뛰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르주 알리파라는 건물을 지은 게 이렇게 자, 몇 층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주 알리파라는 건물을 지었던 그런 삼성물산이 자, 지금 전라남도에 가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대요. 자, 이런 부분이라든가 자, 그리고 전 세계가 친환경 탄소 중립 이 탄소 국경세라는 거를 이거 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제 포항하고 광양이 같은 포스코 회사인데도 자,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도 SK하고 삼성이 전혀 다른 명암을 갖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주에 포스코 하나만 갖고도 포항과 광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SK하고 삼성 얘기는 한번 얘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요. 자, 지금 흐름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이 오히려 아파트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이상기후 때 꽃망울을 미리 터쳐서 나약해진 시장이 돼버렸다. 그리고 지금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산업은 앞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봐야 할 어디 투자해야 돼, 어디 투자할지 몰라서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런 부분을 국가가 정해주는 이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계 흐름 타는 산업 있잖아요. 그곳을 찾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자, 지금 부동산에 흘러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흐름이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자, 서울 수도권 시장 IMF가 경고했고 그다음 무디스라든가 각종 세계 유수
기관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빚을 조심하라. 어떻게? 자, 바젤3 협약에 의해서 DSR을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 서울 수도권에 지금 올라간 거는 이 흐름을 거스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상기후의 그런 모습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건강하게 돈이 흘러들어오는 거 빚이 아니면서 실제 원래 세계 흐름으로 투자가 계속 MS가 투자하고 전 세계가 투자하고 있고 그게 지금 흐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지역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산업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찾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빚도 자산이다, 부채도 자산이다 이러면서 영끌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빚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키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현금 제대로 좀 잘 챙겨 두셔야 하는 때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현명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내 주머니 안에 돈 채워 놓는 것만큼 기업들이 돈을 넣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말 진짜 현금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곳들이 바로 미래 산업들이 앞으로 들어서게 될 곳들인데요. 뭐 AI, 데이터 센터, 2차 전지, 조선, 방산 요런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들 어느 곳에 그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는지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족하신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날 자리까지도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보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 전문가님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과 제가 많은 부동산 투자 그런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해하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직접 이 1대1 상담과 세미나를 참여하시면은 어려웠던 부분 혹은 궁금하신 부분 올바르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자, 지금 방송에서도 지금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지금 보지 못하는 흐름을 보면서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원래 2022년 말 2023년 부동산 하락 같은 거 제대로 맞추면서 실제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앞으로 투자할 때는 그런 맞추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사실 그냥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해갈 건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답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평일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신 분들 목요일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일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주말도 시간 마련해 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됩니다. 02-2638-3954 지금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성남시 분당구 국내동 네, 산을 구입을 했는데요. 네. 그게 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는 네, 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 국내동 하면 여기 서울 톨게이트가 있어서 지방에서 오다 보면 이제 서울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정말 이 산지가 참 많은 곳이기는 합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 성남시 예. 분당구 국내동 산 2-11번입니다. 2-11번지. 네. 예, 지금 이쪽에 산은 어떻게 구입하시게 되셨나요? 거기가 삼성인가 어디 자동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 영업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예. 2012년도에 제가 구입을 했어요. 네.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같은 네. 경우는 네. 지금 이 주변이 실제 이 옆에 보시면은 성남시 개발이 의해서 개발된 곳이 많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주변으로. 네. 예,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개발될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이쪽이 지금 이제 똑같은 이렇게 산 주변의 토지라고 생각하셔도 똑같은 토지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는 이게 보전 산지가 있고 준보전 산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개발을 일부러 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가 지금 옆에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길이 지금 현재 길이라기보다는 수도시설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하나의 길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수도시설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발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주변에 혹시 이 주변에 군부대 같은 게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글쎄, 저는 그때는 뭐 그런 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기획부동산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근데, 지금 이게 비행안전 2구역으로 지금 표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그러면 개발이 힘들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지금 이 주변에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올라와 있는 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 위에까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까지 산으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저는 앞으로 그래도 성남이고 주변이 이제 사통팔달이 뚫리고 이쪽에 개발 같은 게 올 때마다 네. 이쪽 지역에 돈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네. 그럴 때마다 이 지역에 바람이 불어요. 네. 바람이 불 때 좋은 가격 부르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때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금곡동이라고 거기는 지금 개발이 한참 되더라고요. 예. 예. 거기 국내동하고 금곡동하고 가깝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기 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곳을 일단 표시를 하고 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곳을 표시를 하고 그다음 금곡동을 표시하면은 이쪽도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개발될 때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옆에 고속도로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좀 개발이 넘어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금곡동이 지금 개발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금곡동에서 개발된 게 지금 어디 많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쪽 원래 있던 도시만 보이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쪽에 성남 이제 공공택지지구 개발한다고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가서 이 근처에 투자하면 된다. 이 근처에 투자하면 된다. 예, 맞는 소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저는
부동산은 인구가 와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어진 만큼 인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발이 만약 일자리라면은, 제가 아까 사람이 많이 오는 일자리, 돈이 많이 생기는 일자리면 괜찮은데 지금 이 개발은 일자리 개발이 아니라 주거지 개발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개발과 이런 주거지가 늘어나는 개발은 그 주변에 가서 샀을 때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일자리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거를 계획을 보시고 투자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국내동 토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이 주변에도 확실히 개발의 바람들은 슬슬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개발이 아니라 주거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한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갈아타는 방법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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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세종시에 있는 네, 그 이냐가 있는데요. 네. 그 반포면 원봉리 30에 3번지. 원봉리 어디라고요? 원봉리 30 13? 아니 산? 산 10번지. 네, 산 네. 10번지. 네, 네, 요거 지금 뭐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예. 앞으로의 한 방향성이 30년 궁금하신 넘었어요. 걸까요? 향후 어떻게 좀 될지. 예. 네, 소리가 안 앞으로. 들리네. 잘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안 들리세요? 들려요. 네. 지금.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좀 예,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시는 거 맞을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세종시로 편입이 됐는데, 네. 그쪽에가 변두리가 돼가지고 음. 도시계획이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자, 좀 변화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내 토지에 좀 긍정적일지 어떻게 될지 좀 네. 궁금하다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네.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의 이 토지. 반포면, 네. 네. 원봉리 자. 산 10번지. 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셨나요? 앞으로 이제 그 주위가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한 30년 전에 구입을 한 건데, 30년 전이면은 원래 오래됐죠. 세종시 계획보다도 되기 전이죠. 예, 대단하시네요. 음. 자, 이게 그러면 구 세종시 계획을 이제 듣고 사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세종시 계획은 오히려 장군면 쪽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서울 한강과 비슷한 흐름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그 당시 계획과 지금의 바뀐 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늦어졌어요. 자,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 이 지역을 봤을 때 이제 세종시 원래 위치가 바뀌면서 조금 늦어지게 됐는데, 자,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는데 제가 이 지역은 세종시는 지금도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지금 흐름이 바뀌는 시기에도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늘어나는 전망이 가장 밝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세종시가 앞으로도 계속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자, 지금 세종시가 아직 제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세종시 계획이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5생활권, 6생활권은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생활권, 6생활권 개발되면은 계속해서 그때까지도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더 들어오기를 바라야 하는데, 자, 이게 행정도시의 문제점입니다. 행정도시의 문제점은, 자, 원래 도시에 계획 공간이 있으면은, 자, 도시 계획 공간 안쪽이 완전히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이 안쪽이 꽉 찼을 때 그 다음이 바깥쪽으로 개발이 뻗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가 세종시가 아직 개발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세종시 안쪽이 아직 덜 찼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차고 나서 그 다음에 뻗어나올 지역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역인데 분명히 이쪽으로 나중에 뻗어나오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공간이에요. 더군다나 이쪽이 원래 세종시 처음 개발될 때 가장 비쌌던 금남면, 똑같은 금남면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개발이 뻗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제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주변을 보면 세종시 주변을 보면은 이 북쪽에 이제 아직 평야지대가 있고 남쪽으로 가려는 부분은 다 산인데 지금 있는 금남면 그 옆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쪽 원복리 이 주변이 그나마 이렇게 집이라든가 개발을 할 수 있는 평평한 땅들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도시가 차고 나면 도시가 뻗어 나갈 때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남쪽에는 이쪽 보유하고 계신 쪽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앞으로 세종시가 다 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뻗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보유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 금남면 원복리 토지 임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상당히 일찍 투자를 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겠다라는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5011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쌍용 스위타톰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태전동 쌍용 스위타톰이 3단지까지 있는데 총 다 합치면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2004년에 준공이 돼서 이제 20살 갓 넘은 아파트인데요.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을 주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스위타톰이 이제 총 3단지까지 있다 보니까 어느 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3단지 세 군데가 모두 이 주변을 보시면은 숲세권을 이루고 있는 이 주변에서 살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가 살기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 주위에 수많은 공장과 산업업체들이, 공단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길을 따라서,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역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고 일하는 분들에게 어찌 보면은 세를 주기 좋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에 새 나오는 걱정은, 방이 비는 걱정은 없는 그런 아파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직접 살고 계신지 아니면은 세를 주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전화 상담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걸 여쭤볼 수가 없는데 만약 세를 주고 계신다면은 세 줄 걱정은 없다. 더군다나 최근에 집값의 흐름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빚이 많은 아파트인데 제가 지금 이 아파트를 확인했을 때 이미 조정을 받은 빚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질 걱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새 나오는 걱정이 없는 그런 아파트. 다만 이게 내가 보유했는데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라는 생각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왜 조정을 받았느냐? 새는 잘 나오지만 이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고 계속해서 여기에 살기 좋아지게 고속도로도 지금 계속 이쪽에 생기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들이 크잖아요. 애들이 크다 보면은 교육 문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쪽이 아니라 애들 교육 때문에 조금 더 광주시청이 있거나 혹은 이쪽 분당구청 쪽에 있는 교육 문제로 밖으로 큰 도시로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 대한 세가 잘 나오는 그런 아파트지만 집값에 대한 부분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세 잘 나오는 아파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사연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쌍용 스윗닷홈 요 아파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게 문자로 저희가 사연을 받을 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정말 거주를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세를 놓은 상황인지 요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뭐 거주자 분이시라면 숲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는 좋겠지만 앞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세를 놓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새는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혹시 이 문자로 상담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오프라인 상담 또 세미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오프라인 상담 또 세미나 준비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내가 어디 투자해야 할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전문가보다도 올바르게 상담해 드린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세계 흐름까지 읽으면서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미래를 읽어야 한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방송국 시간 변경이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오후 4시가 아니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간대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11시에 만나뵐 수 있다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료 상담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요거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문자로 상담 받아보셨을 때 아쉬움 같은 부분들 있으셨을 테니까요. 그런 아쉬움 없게 이 오프라인 상담에서 확실하게 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저희가 이 화요일 오후 4시가 아니라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수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찾아가게 될 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꼭 수요일 오전 11시에 TV 앞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갑자기 너무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해야 또 투자도 씩씩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